안녕하십니까. 한성무입니다. 10월 4일 토요 경마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이제 10월 첫 주 마지막이면서 추석 휴장 전 마지막 경마가 이제 토요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는 추석 후에 휴장, 그리고 그 다음 주 경마가 정상적으로 이제 금토일 주간 경마로 전환이 돼서 출발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 의경주는 앞말들 만에 한판 1200m로 준비가 되십니다. 아직은 전력의 완성도가 좀 부족하죠. 그런 가운데 3번마 행복한 질주가 안쪽 게 뒤점. 지난번에 1번 달고 선행을 갔다가 4차게 그쳤기 때문에 뒷심은 그닥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선행을 한번 가봤고 이번에는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선행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는 따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 말들도 어차피 능력에 아직은 좀 불확실하니까.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늦발 악벽이 좀 심했던 데뷔전 모습인데 주행검사 때 모습도 그랬고 지난번의 모습으로 봐도 얘는 순발력이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자, 다만 이제 끝걸음이 나와줬으니까 이번에 얼만큼 침력을 발휘할지가 결국 이제 관건인데 뒷심 부족한 선행마, 순발력 부족한 추임마 이 두 마리가 한번 뛰어봤기 때문에 인기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도마필의 동반 입상이 과연 성공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자, 도전 세력들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선두권에는 8번 정도가 상대가 되겠으나 얘도 뒷심이 워낙 부족하니까 신경 쓸 건 아닐 것 같고 신마 7번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4개월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준비를 하고 나와 있어서 선두권의 변수라면 7번 정도. 자, 9번에 필적할 만한 신마가 하나 있죠. 1번이 있습니다. 스탠딩 거리라고 하는 마필인데 데뷔전에서 끝걸음이 상당히 좋아서 지난번에 1300 나왔을 때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현장에서 막판에 최저배당으로 팔리죠. 깜빡이로 팔렸습니다. 자, 그런데 갇혀버리면서 지지부진 꼴찌. 아직은 확고한 능력은 아닌데 자, 이번에는 과연 얼만큼 또 변화를 보여줄지에 따라서 1번이 다코스가 될 수도 있겠죠. 나머지 마필 중에 신마 4번이 잠재력이 있는 마필로 보여지는데 실전 능력 어떨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적 씨도 일경적으로 좀 비슷한 양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주 극단적인 마필들이 지금 함께 출전을 하고 있어서 이거 좀 잘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8번은 지난번에 끝걸음이 나와주면서 3전 만에 취임마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번엔 거리가 1300으로 늘어났으니까 일단 조건은 좋습니다. 5번은 주행검사만 지금 3차례 받았는데 직전 주행검사 때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사행기도 아직 남아있고 주폭은 있어요. 주폭은 있는데 실전 능력은 이거는 굉장히 좀 불확실합니다. 얘도 어쨌든 취입. 1번은 선행이죠. 문성 기수가 탔고 1000m에서 선행 외곽 싸고 꼴찌. 지난번에 역시 또 외곽에서 선행을 싸우다가 바닥을 칩니다. 뒷심은 형편없는데 확인된 것은 얘가 가지고 있는 초반 타임은 제일 빨라요. 지금 출전 말 중에서. 그래서 1번 달고 선행을 가게 생기긴 했는데 어디까지 버텨내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최근에 두 차례 모두 선두 외곽에서 싸웠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번에 초반부터 안배하면서 선행을 주도하게 되면은 버틸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선두권에 따라갈 만한 마필이 외곽에 2마리 정도인데 9번하고 10번 정도가 있습니다만은 얘들도 아직은 뒷심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선두권에서는 1번의 가능성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죠. 자, 나머지 마필 중에 도전 세력은 4번이 될 겁니다. 4번 같은 경우는 2번의 경주에서 직전에 역시 끝걸음이 좀 나왔고 그때 얘가 인기마 8번하고 같이 뛰었어요. 거리차는 4마씩 났습니다만은 출발하면서 사행 악벽이 나왔기 때문에 정반에 좀 늦었다고 보시면 되고
얘는 별다른 문제 없이 외곽 전개하다가 이제 취입이 늦었던 것이기 때문에 요마필의 취입도 사실 엇비슷하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누가 더 잘 타느냐에 따라서 4번, 8번의 입상 여부는 결정이 될 겁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확고한 능력들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양한 변수의 가능성도 열어놓으시고 어느 마필을 내가 기대를 하고 한번 노려보겠다 선택입니다. 전반부 경주들의 가장 큰 특징은 아직은 이제 미완성 어린 마필들 적응을 해가는 과정, 그리고 경주 경험은 있지만은 발음이 크게 나오지 않는 이런 부진마들 간의 싸움이 좀 많기 때문에 의외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자, 그런데 이번 3경주는 그래도 1, 2경주보다는 좀 낫죠. 안 될 놈은 안 될 것이고 될 만한 놈은 보여준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이 가능해요. 11번 질풍하는 초기의 취입력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초반 타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적응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안쪽에 있는 마필 중에서 초반을 낼 수 있는 잠재마가 1번이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입상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1400도 아직은 안 뛰어봤는데 어쨌든 최근에 꾸준하게 그래도 뒷심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번에 코스 이점을 얼만큼 살려내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마리 각질상으로 보면 11번이 조금 빨라 보이긴 하는데 1번도 맘먹으면 초반 타임이 나올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자, 누가 선행 가느냐? 요걸 찾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3번이 선행 나설 가능성이 많죠. 지난번에 1번 달고 선행 갔다가 2차 코차 우승을 다퉜던 마필이고 일단 출전 마중에서 요건이 얘가 제일 좋고 얘 상대가 될 만한 선행마가 5번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5번은 아이아가 타고 있긴 합니다만 뒷심이 그닥 좋지는 않죠. 선행을 못 가봤고 이번에도 3번 때문에 선행 못한다면 전이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선행은 3번. 11번이 외곽에서 선입이 될 것이냐 1번이 걸음 변화를 얼만큼 보여줄 것이냐라고 보면 이렇게 3파전 구도가 맞아요. 그런데 그런 요인들도 있죠. 여지를 남겨뒀던 변수가 몇 마리가 있습니다. 이번 거리가 지금 1400이기 때문에 취권 마필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신의 기수 중에서 가장 빠른 적응력과 성적을 내고 있는 우인철이 6번 썬더러키가 15전 뛰고 아직 한 번도 입상하지 못했지만 계속 끝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외곽의 10번은 이착을 한번 하긴 했어요. 데뷔 초기에. 그리고 나서 입상을 못하고 계속 지금 취입 늦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의 막판 취입 여지는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죠. 6번하고 10번은 그래서 복병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겠습니다. 부산 일경주는 신마들의 잠재력이 워낙 좋아 보여가지고 신마들 중심으로 좀 인기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출발이 조금 좋지를 못했던 주행검사 모습이긴 한데 가속력이 상당히 좋고 기술 부조의 반응감도 좋고 결국 이제 1번 게이트 2점이니까 선행에 성공을 했고 직선에서 크게 힘을 쓰지 않았어요. 안배를 하면서 중반까지 걸음을 유지했으니까 꽤 쓸만한 선행력과 지구력을 보여줬다라고 보여줍니다. 자, 1번은 그래서 선행 갈 가능성이 높죠. 1000m. 상대가 될 만한 마필이 지금 8번, 얘도 신마로서 주행검사 잘 받았는데 연습주행을 마치면서 연습주행 때 보여줬던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꾸준하게 올라오는 취입걸음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번에 결국 이제 취입을 어느 타임에서 잡아내느냐가 관건이고 외곽에 또 한 마리 선행 신마가 있는데 12번이죠. 청춘은 자유. 얘는 한번 뛰어봤어요.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면서 중반에 3차. 얘가 냈던 선행 타임이 그렇게 빠른 선행 아닙니다. 한 중급, 중하급, B나 C 등급 정도. 자, 그러면은 1번의 선행 잠재력은 그 이상 나올 수 있다고 보죠. 그러면 12번은 선행 가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선행과 취입 이렇게 신마 두 마리가 동반입상 할 것 같기도 한데 뛰었던 마필 중에 두 마리가 이제 상대마가 될 겁니다. 6번이 있죠. 카우보이로. 지난번에 외곽으로 자리를 못 잡는 바람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만약에 얘가 안쪽에서 이번에 선입전개를 풀어낸다면 더 뛸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마필이고 외곽에 다실바로 안장 개치하고 난 9번 신천 저스티스. 이 마필은 발주고책이 나왔죠. 데뷔전에서. 그리고 끝걸음만 나왔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발주가 됐을 때 얼만큼 뛸지 이건 알 수 없어요. 정상적인 발주만은 더 뛸 거는 같은데 그래서 6번하고 9번이 상대 세력이라면 그중에 6번은 복병의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렇게 정리하죠. 자, 오늘 휴장전 경마이기 때문에 단독성이 좀 상당히 좀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편성 특징 속에서 그 가능성을 또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이번 경주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8번 타이거 K가 최근에 연속으로 2착을 했고 1300, 1400m 적응력과 함께 지구력을 보여줬으니까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얘가 낼 수 있는 선행 타임은 그렇게 빠르진 않고 얘보다 먼저 선행에 나서 볼 만한 마필이 안쪽에 5번 히어로 초이스라고 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이 5번이라고 보면은 두 마필이 앞선에서 그대로 끝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8번 같은 경우도 결국은 선행이죠. 사실상. 적극적인 선임이나 취임력은 아닙니다. 자, 5번, 8번의 동반 입상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게 끼어들어올 수 있는 마필들이 외곽의 11번 굿프렌드. 최근에 순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상당히 근성보강이 나섰던 마필인데 그간의 특징으로 보면은 외곽에서 선입전개를 풀어낼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이고 자 얘는 인기가 그다지 높진 않을 겁니다. 안쪽에서는 점핑 출전한 2번이 있는데 자유형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일단은 조건이 좋아요. 문제는 16전을 뛰도록 아직 한 번도 입상하지 못한 마필이라는 점에서 볼 수 있죠. 살려서 얼만큼 빼줄지가 관건인데 첫 입상 한번 노려볼 만하죠. 얘도 복병입니다. 부산이 경주 시험 그림 찾기 해볼 만한 편성이죠. 6번 어메이징원 4점 빵입니다. 한 번도 입상한 적이 없는 마필입니다. 순발력은 좀 있어요. 4번 생강 역시 4점 빵. 한 번도 입상하지 못했고 3차기 최선. 하행 압박이 또 있는 마필이죠. 서승훈이가 계속 탔던 결과였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서승훈이가 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지금 인기를 끄는 것은 상대 마들도 별로 두드러진 특징들이 없었기 때문인데 11번 같은 경우는 멀로가 타니까 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난번에 1400에서 3착으로 올라오는 심력, 즉 2살짜리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마 이제 각질이 취입이니까 경주 전개는 좀 따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취마, 애매하죠. 각질도 애매하고. 얘도 순발력은 좀 있을 것도 같은데 결정력이 어쨌든. 자, 이런 구도예요. 자연스럽게 숨은 선행만 나올 수밖에 없고 선임이 취권에도 얼마든지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부산 이경주는 숨은 그림 찾기 적극적으로 한번 공략해 보죠. 전개를 그리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경험들을 좀 하셨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전개가 쉽지 않은 겁니다. 기수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타는 기수들도 1차 전략이 있고 2차 전략이 있죠. 선행을 노리는 것이 1차라면은 만약에 선행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다 이런 이제 대안을 가지고 출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말이란 것이 어디 뜻대로 되질 않다 보니까 돌발적인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8번이 선행이에요. 1700 안 뛰어봤죠? 지금까지 보여줬던 선행 타임은 얘가 일단은 좀 빠른데 6번도 선행 타임은 있습니다. 뒷심은 부족. 얘는 뒷심 부족. 3번이 지난번부터 선행력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연속성은 좀 애매해요. 4세가 된 마필이고 18전을 뛰었습니다. 지난번에 운 좋게 1차로 들어오긴 했는데 인기 8이었죠. 어쨌든 이번에 코스 2점이 있으니까 유리한 조건인데 하필 1번이 또 게이트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얘도 선행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선두권 서바이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개가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문제가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나갈지 누가 살아남을지 이거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그냥 판단하시면 돼요. 마음 가는 마필 하시면 됩니다. 능력들이 다 엇비슷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마필은 그래서 7번이 있어요. 물론 11번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7번이 중속과 함께 취입 잠재력 여기에 이제 헤리카시미가 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3경주는 선행마가 확실하게 좀 쓸 것 같습니다. 7번 리플주 마린입니다. 지난번에 선행을 싸우고 선행 경합하다가 결국은 이제 입성을 하지 못했지만 얘는 전형적인 선행마 특성을 계속 보여왔고 아마도 2번이 상대가 아닐까 이렇게들 보실 것 같은데 2번은 7번의 선행 상대는 아니에요. 7번이 월등하게 빠릅니다. 2번은 그럼 따라갈 정도는 되겠죠. 따라갈 수 있는 마필 중에는 외곽에 멀로가 타고 있는 10번도 있고 전기싸움이죠. 어수가 타고 있는 8번도 요즘 계속 좀 도전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1번은 승군전입니다만은 잠재력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상태. 아니면 도가 될 가능성이 있고 취입력만 놓고 보면 3번이나 4번도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좀 늘어놓냐면은 7번의 선행은 확실하다고 저는 보는데 얘가 선행 못했을 때 과연 선입이 될지 얘는 25전을 뛰면서 우승이 딱 한 번뿐인데 뭘로 효과를 얼만큼 보게 될지 8번은 결정력이 결국은 다 나왔는데 다 반반이에요. 가능성과 함께 불안 요인들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변이 발생을 하면 이런 데서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경주는 좀 단순하게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번이 선행입니다. 상대방은 2번이 안쪽에 있긴 하나 얘는 지금 능력이 다 나온 상태고 각에서 아마 밀어붙인다면 10번이나 8번이 밀어붙일 가능성은 있겠지만 결국은 5번의 선행을 넘어가기는 어렵다고 봐요. 이게 이제 문세영 기수가 늦발만 하지 않으면 되겠죠. 요즘은 뭐 문세영 기수도 가끔 늦발해가지고 현장에서 당할 때가 많습니다. 자, 어쨌든 5번의 선행. 그런 나머지 마필들의 선행은 틀린 것이니까 얘들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약해집니다. 자, 선입권의 6번마 불의 세계가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도전이 가능한 상황이고 7번은 역시 승군전인데 거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1700임에도 불구하고 막판 올라올 수 있는 취입맛 1번이나 11번 얘들한테까지 관심을 좀 주셔도 될 것 같죠? 이렇게 원경조 가능권 마필들 이걸 좀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는 저격정 들어가죠. 4번마 레이스맨 강력한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전형적인 선행 마필입니다. 최근에 조성훈 기수가 타고 2차례 1, 2차 그 전에 다실바, 이성재 누가 타도 선행력이 나오고 누가 타도 1, 2차 지휘력을 보여주는 마필이니까 좋은 마필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건 있어요. 얘가 과연 선행을 순조롭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안쪽에 3번이 있죠. 플렉스 엔진. 지난번에 오마신 진 거는 얘가 안쪽에 있었고 얘가 외곽에서 따라가다가 얘가 이긴 거고 이번에 게이트 조건이 바뀐 상태에서 또 한번
붙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10번이 있죠. 아차, 마마. 순발력과 가속력에서는 얘가 더 빠릅니다. 3번, 4번을 충분히 넘어갈 정도가 돼요. 자, 그래서 선두권 접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상황에서 4번 레이스맨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나머지 마필들을 보니까 잠재력 있는 신마 첫 데뷔전을 지금 준비해서 나온 마필이 있고 6번 닥터시도 선입이라면은 매각의 8번이나 11번 같은 마필들도 전부 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전 세력들이 많아요. 여기에 이제 막판 취입이 가능한 5번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7번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두권 싸움 속에서 기회는 뒤에 있는 애들에게 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노림수를 가지고 넣고빼기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7경주 선두권 서바이벌 선행마들 간의 치열한 접전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안쪽에 지금 4번이 일단은 빨라요. 안쪽에 뒤에서 나올 것이고 1200, 1400 최근에 연속으로 우승을 했으니까 또 한 번 선행 도전. 그런데 외곽에 있는 8번 문세영 기수의 한센스타도 지난번에 10개월간의 시험 공백이 있었습니다만 과거에 루키스텍스도 선행으로 2차게 성공했던 마필이고 전형적인 선행 마필입니다. 순발력, 가속력을 놓고 보면은 맘먹으면 4번을 넘어갈 정도가 되죠. 여기 지금 7번도 최근에 선행 타임이 나오고 있고 여기는 11번 스파르탄도 어마어마한 선행 타임을 갖고 있어서 선두권이 상당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외에도 이제 10번 같은 마필도 선두권 가서야 가능해서 선두권 마필 중에 누가 살아남느냐가 관건이 될 게 있고 1200인데 빠른 선행마들 간의 접전이 펼쳐지면은 선두권 몰락 또는 변동성 나올 수 있죠. 상대적으로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에게 상당히 유리한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선행은 저는 8번이 훨씬 더 빠르다고 보기 때문에 4번 선행 못하면 이번에 좀 위험하다고 봐요. 자, 9번은 꼭 선행 가야 되는 마필은 아니죠. 선입이 가능한 마필이고 10번 같은 경우에도 선행 마필이니까 의미가 없고 11번은 이거 좀 애매한데 3개월 시험 공백이 있고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페이스 안배를 하면 선입의 여지도 남아있는 마필은 11번이에요. 자, 제가 이번 경주 취권의 대표 주자로 선정한 마필은 바로 6번입니다. 학상 카이로 선두권 접전 속에서 짧은 거리지만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반사이익을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7경주는 선행을 중심으로 취입 변수를 중심으로 9번, 7번, 11번을 어떻게 엮어내느냐 싸움이 될 겁니다. 부산학경조 20그램 찾기 들어갑니다. 3번 네버 기브업, 7번 더스틴 마린 두 인기마. 3번 같은 경우는 승군전입니다. 지난번에 내각 전개를 잘했어요. 무빙을 해가지고 선행을 탈취를 하면서 우승까지 거머쥐었죠. 최근에 1800 연속으로 3연승을 했으니까 뭐 대단한 모습을 좀 보여준 것까지는 좋습니다만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때 참 운이 좋았다라고 보죠. 지난번에 혜선이가 타고 무빙 잘했다면 그전에는 1번 게이트 최적의 전개 조건이 따라줬고 그전에 혜선이가 탔을 때도 또 역시 무빙으로 타이밍을 잡아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엔 승군하면서 진경으로 안정은 바뀌었습니다. 김혜성 기수진 기승정지. 똑같은 상황을 연출해내기에는 문제가 있죠. 꺾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1800에서 직전에 취입으로 왔죠. 원래 선임마필이에요. 순발력도 있고 뒷심도 있으니까 이건 뭐 서성훈이가 알아서 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은 따로 있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얼핏 봐서 선행만 안 보일 겁니다. 숨은 선행만 있습니다. 그리고 1800인 만큼 취권 도전 세력들도 당연히 나오겠죠. 자, 부산 우경주 인기만 3번 꺾고 시험 그림 찾기
휴장 전 마무리 숨은 그림이 되겠네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마가 선행마일 때는 이제 항상 선행 여부, 선행 과정이 순탄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9번 레이언하트가 일단 선행 인기마죠. 자, 그런데 얘가 가지고 있는 선행 타임은 상당히 좋지만 성적을 보시면 기복이 좀 있죠. 선행 못했을 때 전부 무너집니다. 전형적인 선행마필이에요. 자, 9번의 상대가 될 만한 선행마를 보니까 안쪽에 2번 정도가 있긴 있는데 2번은 1400을 안 뛰어본 상태고 1800은 뛰어봤죠. 뒷심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9번의 선행을 견제할 가능성은 있죠. 또 한 가지는 1번이 있습니다. 성장세 마필이고 이번에 문세영 기술을 띄웠습니다. 볼 수 있죠. 마필 각질상 강력하게 역시 또 치고 나올 텐데 그래서 9번, 1번 이렇게 아마 정리가 될 거예요. 2번이 이제 얼마큼 권리적거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고 나면은 동반 입상이냐 아니냐 이것만 이제 결정하시면 되죠. 자, 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선입권 후보는 7번도 있고 5번 엘도라도 놀부도 회복 여부에 따라서 취입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은 6살임에도 불구하고 11번 리버티앙의 취입 여지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 경기 딱 두 가지만 고민하시면 돼요. 1번, 9번 협회당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얘들 중에 누가 치고 들어올 것이냐 요거만 선택해 가지고 승식을 한번 보시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의 경주 이제 마지막 부산의 하스파이 8마리밖에 안 나왔을 때가 항상 좀 사실 저는 긴장을 합니다. 뭔 일이 날지 몰라요. 8마리가. 1번 게이트의 닥터 캡틴은 최근에 보여주는 경주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게이트 조건이 또 마필 각질과 맞물리면서 최적의 조건이죠. 거부할 수 없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얘 놓고 파트너 찾기인데 얘보다 빠른 선행력을 낼 수 있는 마필이 있을까 없을까를 뒤져보니까 마땅히 없어요. 마땅히. 자, 이럴 때는 오히려 외곽에 있는 8번 같은 마필이 의지를 가지면은 이습을 누릴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아니라면은 결국 이제 취마에서 후차권이 나오겠죠. 자, 경주는 여기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경주는 인기마들의 전력이 능력이 그렇게 확고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게이트 조건 좋아져 있는 1번이 일단 유리해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1년 휴양을 거치고 돌아와서 최근에 2, 3착을 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살아났죠. 이게 이제 장추열 기술이 이번에 난장이 바뀌었고, 지금 2달 반, 3개월 정도 텀을 두고 나왔습니다만 상태는 이상이 없습니다. 7번도 선입형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조금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 이번에 또 한 번 도전 1번, 4번, 7번 이렇게 3파전 구도처럼 보이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결정타가 애매하다는 것이 에마필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구경주는 노림수를 하나 가져가야 되는데 1600이기 때문에 취입만 하나 반드시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참페이머스입니다. 얘를 노리고 들어가고 후보군까지 정리를 하죠. 자, 오늘 안 그래도 이제 선두권 서바이벌이 상당히 좀 많죠. 선행마들이 인기를 끄는데 그 선행마가 단독 선행 갈 수 있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한경주 정도 아까 있었던 것 같고 10번 이스트 페스트가 이번엔 승군전입니다. 58km 부중 늘고 승군했고 게이트 조건은 뭐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얘가 낼 수 있는 선행력을 지금 따져보니까 안쪽에 5번 태평 레전드가 강력한 도전이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4번도 순발력이 나올 수 있는 마필이고 7번도 초반은 있어요. 10번이 이번에는 선행을 탈취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조건도 나빠져 있어서 오늘 식경주는 10번 이스트 웨스트를 꺾고
방향을 한번 틀어보는 전략입니다. 3번이 드론킬러가 시권의 대표죠. 사실상 대표. 임다빈이의 11번도 기본은 있는데 이건 이제 승군전이기 때문에 일단 3번을 축으로 세웁니다.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 현장 고민이 필요한 마필은 두 마리가 있어요. 이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6번이나 1번 정도가 우주전기 양상에 따라서 배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 첨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5번, 7번 중에 7번은 뭐 후보군은 아닙니다. 10번을 꺾었으니까 4번, 5번 중에 뭐를 선택할지, 복병은 어떻게 엮어낼지 형식까지 이용을 해서 공략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조 11경조 하시번. 지난번에 같이 싸웠던 1번하고 6번하고 또 만났습니다. 6번은 원래 선행마죠. 선행을 가야만 되는 마필이고 1번은 원래 선행마가 아닙니다. 얘는 선임만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난데없이 2번 게이트에서 얘가 선행을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두 마필이 같이 선행 경합을 했어요. 막판에 코차입니다. 자, 이번에 재대결 구도인데 1번이 또 선행을 노리게 될지는 상당히 좀 유동적이긴 한데 어쨌든 코스 이점이 있으니까 욕심은 낼 것 같고 6번은 뭐 선행을 가야 되니까 또 한 번 선행을 노리겠죠. 자, 그러면은 지난번처럼 둘이 같이 싸우다가 손잡고 들어오느냐?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자, 도전 세력들이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7번이 선의권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고, 당연히가 타고 있는 2번도 뭐 기본은 아직은 살아있죠? 반사익을 한번 노려볼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추위권에서 온다면은 점핑 출전한 5번 대물, 그리고 4번 1년간의 무입상인데 계속 3착만 지금 하고 있어요. 어쨌든 아직은 추위권임이 살아있고 역시 점핑한 11번 진동자도 하다 한 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는 제가 이제 현장용으로 좀 남겨두고 싶은데 9번 마이티 록도 우인철의 신인 기수가 워낙 두드러지고 있어서 선의권의 다코스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경주도 역시 저배당은 아예 포기하자.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누구를 놓고 들어가느냐인데 축선정 미리 하기 어렵습니다.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두시고 마지막 경주는 배당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리 결론 내서 이 말 놓고 들어가십시오. 제가 말씀을 좀 못 드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데 오늘 마지막은 여러 가지를 좀 현장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두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한 명절 되시기를 기원드리고 다음 주 휴장, 그 다음 주 금요경마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